나왔다 이 장면. 이 노래가 대본에 없어. 삐끗 이거. 원체 이분은 여기 손가락 이거 그릴 때도 똑바로 못하고 삐끗 이게 야, 너가 위스키밖에 못 먹어가지고 내가 면세점에서 구입한 얘를 들고 왔다. 어이 좋아 좋아. 블루 1리터. 내 입맛에는 가장 맛있는. 짠. 짠. 네 스타일 아니야? 너무 좋다. 오늘은 2006년작 유승환 감독님의 짝패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와, 유승환 감독님 진짜 액션에 그냥 진심이구나. 진짜 액션 하시잖아. 대회 안 하고. 성룡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렇지. 근데 또 액션을 잘해. 잘해. 나 놀랬어. 야, 평범한 발차기가 없어. 일단 공중에서 돌고 시작해. 무조건 돌아. 모든 발차기. 다 돌아. 유승환 감독님은 한 360도 돌고, 정두원 감독님은 한 540도. 와, 액션에 미친 감독이 영화를 만들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 날것의 맛. 성룡 영화 그렇고 탐 크루즈 영화 봐도 그렇고 저거 진짜 했구나라는 게 느껴질 때 쾌감이 있잖아. 그렇지. 너는 짝패 하면 뭐가 제일 많이 생각나? 그 100대1 싸움? 100대1. 그 학생들. 어, 야구부, 아. 비보이, 자전거, 하키부, 양아치들 나와서. 그럼 거기 되게 이상한 어떤 요요맨이 하나 있잖아. 벌써 바로 이렇게 한다고? 바로 이렇게 시작한다고? 아니. 해도 돼. 해도 되는데, 야, 빠르다? 아니 네가 그 씬을 얘기하니까 유튜브에 보면 다시 봐도 웃음을 참지 못하는 씬이라고 쇼츠로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 그게 많이 돌더라. 그 비보잉에 이렇게 돼가지고 웃고 있는 거 있잖아 애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봐도 너무 웃긴가 봐 그게. 이런 프리즈 자세를 프리즈 동작. 딱 취한 다음에 왜 웃고 있을까? 비아냥거리는 거지. 나 이 정도 할 줄 안다 막 이런 거. 너는 이제 발렸다. 그래? 너는 이제 그런 발렸다. 뜻이야? 그냥 서가지고 위협하면서 웃어도 되잖아. 꼭 고난이도 동작을 하면서 웃어야 되나? 비보이니까. 아 그래? 비보이에서는 프리즈 동작이라는 거는 엄청난 거거든. 아, 그 기술을 한다, 못한다. 그럼 비보이다, 아니다. 아 그래.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계속 해. 끝나지 않는 고통이 있을 거야 오늘 아마. 일단 정동욱 무술 감독님 태수, 그리고 김서영 배우님이 미란, 장미란이에요. 엮기는 못 들게 생겼지만 어쨌건 특별 출연을 하셨는데, 저 화환에 보면 새나라당이 있어요. 새나라당. 야, 정치로, 이거 지금 정치로 하는 거야? 2006년작 당시 한나라당 시절에 새누리당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 국회의원. 마치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합친 듯한 예견을 한 것처럼 새나라당 국회의원이 화환을 보냈어요. 야, 근데 지금 저기 보면 나 국회의원 보이지 않아? 그렇지. 여기 두 개 있네. 그렇지. 새나라당의 국회의원이 이제 충청도 표심을 얻기 위해서 온양과 유성 지역에 두 개나 화환을 보냈는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여기 보이냐? 또 나와? 사마산업 마천수 씨도 두 개 보냈어. 맞춰. 사마산업 대표이사 마천수가 하나, 두 개나 또 보낸 거야. 그러니까 이 왕제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몰라도 국회의원과 뭔가 있었다. 사업가들이 지가 보낸 줄도 까먹고 또 보낼 정도로 굉장히 신경 쓰는 인물이었다. 미술팀이 실수한 거 아니겠지? 그 미술팀이 신경 쓴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미술팀은 왜 이랬을까? 근데 글자체는 다르긴 하네. 근데 우리가 까면 안 돼요. 까면 안 미술 돼. 감독님이 무려 화성공작소의 조화성 감독님이 미술을 하신 작품이야. 뭐 한국 영화에서 화성공작소 하면 알아주는구나. 이런 실수를 할 리가 없다. 화성공작소가. 그렇다면 이것은 의도된 것이다. 왕제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를 화환으로 보여주는 왕이었다, 거의. 그렇지. 경찰서. 이 앞에. 저 야구 방망이, 쇠파이프. 요즘 시대에는 없는 과거에 정말 경찰들이. 야, 이거 너 경찰이 사용했다고 판단하면 안 되지. 이거는 앞에 섰다. 증거품이야.
뺏었다. 압수된 증거물 증거다. 뿐이야. 증거다. 그렇지. 저 덩어리들이 증거다. 저걸 가지고 있었는데 저기 조인 박스로 이렇게 딱 해놓은. 그렇지. 저것은 경찰이 사용했을 리 없다. 나는 확연하게 저거는 경찰이 사용했다. 당연히 태수가 어떤 인물인지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누가 봐도 배치가 지금 집부감에서 쭉 내려가는데 뒤에 저 야구바따랑 같이 걸었다는 게 얘가 어떤 형사인지 보여주는 거지, 이거는. 저기 쇠파이프에 또 저 헝겊, 그렇지. 청 같은 거 막 감아놓고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딱 그립감이 있거든. 그립감이 그래야 있대. 때릴 때 그렇지. 진동이 드르르 오거든. 아, 그치. 손이 아프니까. 반복되는 진동에 의해서 이 장애가 발생할 수 있거든. 나는 이거를 보면서 싶었던 게 스플릿 디옵터라고 양쪽에 포커스가 맞는 필터를 쓴 거야. 잘 쓰는 감독이 타란티노야. 당시 유승환 감독님이 타란티노에 엄청 빠져 있었다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이게 많이 나오잖아, 이 장면이. 많이 나오지. 렌즈 앞에 끼는 필터 자체에 양분이 돼 있어서 아, 심도가 달라, 양쪽이. 그래서 이쪽 피사체랑 저쪽 피사체랑 동시에 포커스가 맞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자, 여기서 요거. 이제 이게 완전히 확실하게 김병옥 배우님이 앞에 있고, 그러면 뒤에 있는 누군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스플릿 디옵터를 또 쓴 건데, 난 이 아저씨인 줄 알았어. 중요한 사람이. 그래서, 왜지? 알고 보니까 사실은 동한 저분이 저 배우를 비추기 위해서. 그치. 정석용. 배우님. 그렇지. 정석영 배우님. 현실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만 콕 집어서 강조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연출이지. 이게 2006년이면 디지털 시대인데 필름 룩인 거야. 찾아봤더니 슈퍼 16mm를 썼더라고. 16mm로 찍었어. 그러니까 원래 필름으로 찍으면 텔레시네를 해서 편집을 하고 막 이런 과정이 있잖아. 근데 DI가 색보정이 처음으로 되게 막 발전하기 시작하는 시대여서 이거는 16mm로 찍어도, 즉 원래 상업영화처럼 35mm로 안 찍고 16mm로 찍어도 DI를 통해서 커버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만들어진 영화 중에 하나예요. 연기적으로 보면 여기 선배님이 일명 카메라 대마에 딱 걸렸잖아. 그치. 카메라에 이렇게 크게 클로즈업 된 거잖아. 그럼 배우로서 연기할 때 액션을 많이 움직일 일 없잖아. 그렇지. 어깨도 그렇고 최대한 가만히 스탑해서 연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 감정, 모든 것들이 제약에 걸리는 건데 힘드셨겠다. 그런 약간 감정이 들었지. 야, 근데 이렇게 대마이로 딱 걸리는 전문 배우잖아. 기억 안 나? 친절한 금자씨에서. 그치. 그 친절한 금자씨 메이킹을 보면 계단에서 찾아와서 뭐 그 씬으로 기억을 하는데 DP님이 막 들썩들썩 웃어. 여기서 잡고 있으니까. 그럴 것 같아. 실제로 김병옥 배우님이 앞에서 눈도 부리부리 하시잖아. 그런 표정으로 하는데 내가 바로 앞에서 찍고 있으면 못 참을 것 같아, 나. 너무 부담스러워. 방송에서는 절대 안 쓰는 장면이. 신인 배우 입장에서는 이만큼 나오면 영광이잖아. 40대지만 청년이야. 청년 회장이거든, 여기서. 그치. 내가 태어나서 영화를 한 번 이상 본 적이 없어. 태어나서. 한 번 이상 본 적이 없다고? 극장에서 보면 끝. 집에서 보면 끝. 그럼 넌 매니아가 아니네. 매니아가 아니지. 그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이렇게 간직하고 싶은 건데 또 계속 이렇게 하면 뭐 먼지도 타고 그래? 햇빛 노출도 되고 변명을 하자면 기억 속에만 넣어놓는 거야? 태어나서 처음으로 짜페를 한 3번을 봤나? 야, 역시 돈이 중요한 게 지가 돈 받은 작품은 2번, 3번 보고. 아니 내가 그게 아니라 돈 받아서 아니라 이 작품을 보게 될 줄 몰랐지 이렇게.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이 말한 영화 매니아의 3단계가 있어. 첫 번째 단계가 그거야. 본 영화를 또 본다. 그게 1단계야. 난 아니네. 2단계가 그 영화에 대해 평론을 작성한다. 나 절대 아니네. 3단계가 영화를 직접 만든다. 그 마지막에 덧붙인 말이 그거야. 그 이상은 없다. 나 3번째 건 했다. 3번째 건 단편을 만들었다. 그렇지. 어떻게 같은 영화를 2번도 안 본 애가 그러면 만들 생각부터 했냐? 아니 지금 이제 보기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또 보면 되지. 진짜 20대 때는 어차피 다음날 뭐 일도 없고 12시쯤 되면 영화가 막 마려워.
뭐 자기 전에 한 편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냥 소장하고 있는 것 중에 보는 거니까 본 거 또 보는 거야. 그 한 편만 보냐? 12시에 시작하면 2시에 끝났을 거 아니야. 당시에 담배 한 대 딱 피면서 자 아니면 한 편 더 봐. 한 편 또 봐. 그러니까 본 영화를 뭐 2-3번이 아니고 난 진짜 살인의 추억은 한 40번 본 것 같고 어제 봤어도 오늘 밤에 또 보는 거야. 올드보이도 한 30번 본 것 같아. 그래서 살인의 추억하고 올드보이 같은 경우는 커트를 다 외웠어. 대사만 외우는 수준이 아니라 이 커트 다음에 이 커트, 그 커트 다음에 이 커트 이게 다 외웠어. 너한테 편집점이 다 보이겠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공부하고 분석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영화 보는 즐거움을 잃어가기 시작해. 맞아. 재미가 없어, 영화가. 그래서 내가 한 번 보고 안 봤던 게 내가 어느 순간 극장에 가거나 공연을 보러 가면 이렇게 팔짱 끼고 그래 한번 해봐 이러고 있는 거 어느 순간 분석적인 태도를 취하면 그렇게 돼. 이렇게 되고 있고 내가 무대에서 연기하고 있는데 객석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무대에서 연기하다가 기분이 상해. 왜 저러고 보지? 그래서 어느 순간 저러지 말아야겠다. 나도 극장이나 영화 가면 이렇게 손을 놓고 그 다음에 막 웃었어. 웃기면 그치. 막 깔깔대 웃었어. 그랬더니 객석에서 막 날 쳐다봐, 째려봐. 그치. 나 혼자 웃으니까. 그러면서 이거를 한 번 딱 보고 그 순간에 깔깔거리고 편안하게 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2-3번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 분석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이제 좀 그걸 놓고 싶었던 거지. 그치. 영화를 공부하는 입장이었다 보니까 분석적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이거에 그 즐거움이 사라져. 그래서 그거를 다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즐길 수 있게까지 한 3년이 걸린 것 같아. 그래서 관객으로서의 즐거움, 그게 나한테 너무 커가지고 20대 후반부터는 어디 가면은 제 직업은 영화 관객입니다. 왜냐하면 맨날 하는 게 그거니까. 나는 영화 보는 거. 나는 지금 뭐예요? 저 백수인데요. 백수인데. 백순대요 하기 싫으니까 제 직업은 영화 관객입니다. 네. 그럼 그 듣는 사람도 즐거워하지. 짝패는 어제 본 것까지 합해도 한 4번밖에 안 본 것 같긴 해. 오히려 그 유성환 감독님의 데뷔작이었던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같은 경우는 한 10번 정도 본 것 같아. 그때는 되게 센세이션이었잖아. 일해서 돈 벌어서 단편 하나 찍고 또 돈 벌어서 또 단편 하나 찍어서 단편 3개를 묶은 게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야. 처음부터 장편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렇게 좀 치열하게 만드신 영화라서 진짜 날것의 느낌과 막 다 있잖아. 또 유승범이라는 그 배우의 그런 연기도 다 살아있고 그게 어디서 연기 배운다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 영화를 극장에 개봉하기 위해서 유성환 감독이 극장을 매일매일 찾아갔대. 상영하게 해달라. 안 돼. 이거 뭐야 이런 걸. 니네 안 돼. 계속. 근데 결국에는 유승환이 이겼어. 상영을 해줬어. 나 그걸 들었거든. 와, 그때 대단하다. 또 단관 시절이니까. 정말 대단하다. 야, 원초적인 즐거움? 영화를 보는 원초적인 즐거움. 내가 어렸을 때 성룡 영화를 박수치면서 봤던 그 즐거움? 그런 것들이 있는 좀 추억의 영화지. 영화관에서 막 웃고 이렇게 보는 태도를 얘기했잖아. 우리나라 관객들은 소극적이잖아. 너무 보수적이야. 보수란 말 쓰지 말고. 미안. 아니, 이게 되게. 근데 내가 외국에 가서 영화관을 가보면 애들 막 그냥 웃는 건 뭐 기본이고 뭐 나오면 no! 막 소리치고 막 shit! 막 소리치면서 본단 말이야. 되게 자유롭지. 자유롭게. 나는 그게 너무 좋았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누가 소리 내면은 막 째려보고. 나 많이 째려봐. 사람들이. 극장에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는 게, 나 티켓값 10,000원만 주고 샀어. 나 웃겨봐. 나 재밌게 해줘. 이렇게. 근데 외국은 즐겁게 하하호하고 내려오는 거잖아. 내가 즐기려고 온 거지, 거기에. 야, 여기서 요 배우 기억나? 그렇지.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에 나왔던. 여기서 우리 반가운 배우들이 나오지. 지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나오지. 정우 배우님이 나오잖아. 나오지. 오왕제의 어린 시절로. 그렇지. 태수의 어린 시절은 온주환 배우가 있어. 이 배우도 내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김동영. 이분 같은 경우는 기획사가 빵빵해요. 김동현 배우.
김시우 배우가 여기 나오는데 이 당시에 유승환 감독님 인터뷰를 내가 기억을 해. 자기 아역을 잘생긴 배우를 써서 너무 죄책감이 들었다. 아. 그런 인터뷰를 하셨었어. 실제로. 당시에 조금 약간 네, 꽃미남. 잘생겼어. 여기. 이 배우? 박영서. 나는 이 배우는 잘 몰라. 잘 몰라? 이 배우가 간간히 되게 임팩트 있게 많이 나왔어. 그래? 이 친구는 이제 학교 후배인데 되게 강한 캐릭터로 많이 나왔지. 근데 배우 얘기하다 보니까 김서영 배우님이 나오는데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로 요즘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짝패의 특징은 사투리 바이브잖아. 김서영 배우는 사투리를 안 써. 저건 왜 그랬을까? 서울에서 올라온 여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사를 한번 전사를 그려보자고. 그럴 수는 있지. 이 피로의 동생인데 서울에 가서 생활을 길게 했어. 그러다가 뭔가 실패를 해서 고향에 내려와서 피로 소개로 왕재랑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상황이야. 결혼은 썩 좋게 흘러가지 않았을 것 같아. 처음부터 이렇게 뭔가 단계들이 피로가 중간에 있기도 하고. 그렇지. 뭔가가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동네가 싫어. 어렸을 때부터. 한 19, 20에 떠나가지고 서울에서 힘들게 살다가 아마도 화류계로 빠졌을 수도 있고 35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고달픈 서울살이에서 사투리를 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지. 많이 한 거야? 많이 많이 해서 한 거야? 완벽한 서울말을 이제 쓰는데 여기 와서도 여전히 나는 달라 너네랑. 배달은 동생일 수도 있겠다. 배다른 동생? 만약에 피로 그쪽에 부모님이 약간 그런 상황이시라면 그런 상상도 만약에 할 수는 있겠지. 근데 날 더 가면 태수가 이 영화 중간에 이제 후반에 술을 잔뜩 취해서 집에 찾아온단 말이야. 이 밤늦은 시간 여기 왜 와? 그렇지. 그 씬에서 나는 약간 로맨스인가? 둘이 약간 로맨스가 있나? 그런 느낌이 들지. 왜 갑자기 여기서 왜 찾아가서 왜 갑자기 그 잠옷바람에 맞아. 나는 문을 열어줬어. 문 열어주고 그래서 이게 뭐지? 있지? 어떤 로맨스의 뉘앙스가 있어. 그래서 그 로맨스의 그 주인공인 여자는 충청도 사투리를 쓰면 안 되는 거야. 일부러? 설정상에서는. 야, 이게 내 대본을 찾았거든. 이게 대본에 지문에 그 행동이 있나 없나. 그것 때문에 찾아봤었거든. 근데 지문에는 없었거든. 근데 약간의 그 밤늦은 시간에 진짜 문 열어주고 이런 대화들이 둘의 과거가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이게 대본에 그 캐릭터 설명이 없네. 역도 선수로 서울에 갔었거나 장미란이니. 짠. 남편을 자기 오빠가 죽인 그 상황을 알고 나서 저는 서울로 떠요 하면서 오늘 밤에 어디서 모임이 있대요 하고 알려주지. 딱 강단 있게 알려주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를 쳐들어가는 게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잖아. 그래서 난 그 대사를 듣고 오빠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애정이 안 느껴지는 거야. 사실 사람이 다시 내려와서 마음이 편하고 동화되면 옛날 사투리가 쓱 나오거든. 근데 그게 안 나왔어. 안 나와. 그게 안 나와. 여전히 서울말을 쓰고 있어.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전사를 짐작할 수 있지. 잘 집었다. 난 이 장면 보면서 야 저거를 땅을 어떻게 팠으며 저 배우들이 지금 다리를 뻗고 있나 양반 자세인가 누워 있나. 저거는 누가 봐도 제작 연출부가 판 거지. 그러니까 팠는데 배우가 이렇게 양반 다리로 있나 최대한 뭐 어떻게 하고 있나. 배우들이 싫어하는 게 갯벌. 갯벌에 싸우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 거기 한번 들어가면 그 옷은 다 버려야 돼. 그치. 그럼 보통 이 모텔이나 여관방을 잡아서 샤워를 시켜주거든. 안 빠져 잘. 안 빠져. 그럼 한 3일 지나도 입에서 뭐 흙 나오고 이러지. 그래서 갯벌 씬 제일 싫은데 요것도 나는 만만치 않았을까. 만만치 않지. 이 장면에서 이제 이범수 피로 초반에는 저건 그 다음에 고리를 관 빡빡빡 찔러. 유승환 감독도 귀 이렇게 하고 아파 하는데 이게 이제 감독이 원한 건지 이범수 배우가 이렇게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배우들이 많이 따라 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볼 때 저 장면을 뭐 자유연기나 뭔가 오디션 할 때 쓸 수 있을 만한 건지 누군가를 티칭한다 그러면 저 장면을 한번 갖다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보거든. 그랬을 때 요것도 나쁘지 않다. 이 피로라는 인물은 자기 내막이 따로 있잖아. 그치. 자기가 사주한 것들인데 겉으로는 야 나한텐 친구야 화내는 대사가 그거잖아. 계산한 거지. 연기적으로는 최고치로 쳤는데 그러면 객석에서는 저거
거짓말이다 라고 보여주기 위한 연기인 거지. 복합적인 것까지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저건 이범수 배우님의 해석이라고 봐. 계산을 잘 썼어. 여기서 이 4명 있잖아. 딱 한 가지 단어밖에 안 떠올라. 뭐? 태사자. 태사자? 태사자 같아. 나는 이 4명 중에 한 명을 알아. 누구? 저기 이제 중일이라고 이 여기, 친구가 여기. 까뽀에라 했던 친구야. 아, 그래서 어쩐지 동작이 지금 이 친구 하는 액션 다 까뽀에라 동작이야. 한 발로 딱 중심 잡는. 정동 무술 감독이 이 중일이 배우를 보고, 왜냐면 그 전에 액션 했던 거랑 다른 합이 나오니까 이 중일을 여기로 이제 쓰신 거지. 나는 이분 때문에 태사자라고 하는 거야. 중일이 때문에? 아이돌이잖아. 느낌이. 근데 이 친구가 태사자 인더 하우스잖아. 액션 정말 잘해. 같이 운동했었거든. 그리고 이 4명 중에 일단 이런 미모의 여성이 껴있는 것도 좀 의문인데, 이분이 머리도 길렀을 뿐만 아니라 메이크업도 되게 티나게 아이라인 엄청 나는 여기서 보면 이제 이범수가 술을 한 잔 먹어. 술 한 잔 먹고 이 술잔을 이렇게 한번 쓱 닦아. 그런 디테일이 있어. 이게 있어. 그러면은 잔 돌려? 그래서 이제 저분한테 딱 주는 거야. 한 잔 먹고 딱 주는 건데, 그래서 대본을 찾아본 거야. 요게 있나? 이거 손으로 술잔을 닦고 건네준다. 지문이 있나? 봤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범수 배우가 이걸 디테일에 살리셨구나. 자기가 연구한 거지. 그래서 보통 이제 이쪽, 이 건달, 좀 약간 이제 암흑 속의 사람들은 이 술잔을 돌려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여기다 닦기도 하잖아. 원래 털잖아. 일단 털고, 닦고, 이렇게 딱 드리고, 딱 드리는 거지. 그걸 먹고. 현재 코로나 시대에는 불가능했던 거고. 그래서 요런 디테일. 코로나 전에도 이제 안 하지. 언제 마지막으로 잔 돌려봤냐? 나 한참 됐는데. 시나리오가 아무리 완벽해도 비어있는 부분들이 다 존재하는데, 그거는 사실 배우가 연구한 캐릭터로 메꾸는 거거든. 그래서 와이프한테 물어봤어. 연기적으로 갑자기 닦아서 주는 게 어떠냐. 자기 그냥 놀랍대. 그 놀라운 게 좋은 거 나쁜 거는 좋은 거래. 그래서 일반인들도 일반인들도 그럼 니는 특수인이요? 그렇게 이게 일반인이라고 이게 너는 특수인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짝페스탈로 여기 특수인이요? 그런 거 아닌데. 이거 누가 봐도 태사자 인더 하우스 아니야? 너 춤추게? 근데 사우나 가는구나. 나왔다 이 장면. 이 장면 레전드. 한잔하자. 한잔하자. 김기천 배우님. 성함 나 몰랐어. 김기천 배우님. 여기서 100% 사람들 터졌다고 생각하는데 칼 갈아가지고 걸어오다가 삐끗하는 거 있잖아. 뭐 기억나지? 한번 볼까? 노래 이 노래가 대본에 없어. 그래 이거 풍진세상 삐끗 이거. 봐봐. 여기서 디테일 삐끗이 총 3번인 거 알아? 2번 아니었어? 자, 처음에 한번 삐끗해. 근데 저분이 원치 않은 액션이었어. 그러니까 실수인 거지. 난 계산이라고 생각해. 나는 계산 아니야. 그래? 연기 배우로 봤을 때 이게 삐끗이 계산 아니고 이분도 당황했지만 근데 살렸어. 갔어. 유성원 감독님이 좋다고 했어. 그런데 두 번째 그 다음에 뒤집어서 찍을 때 삐끗 살짝 또 해. 그리고 다음에 갈 때는 왜냐? 거기는 미끄러운 데거든. 이제 설정이 됐어. 그래서 다음에 3번째는 그거를 삐끗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서 가셔. 그 3번을 못 봤네. 당연히 계산이라고 생각했고, 봉준호 감독님이 맨날 얘기하는 삑사리의 미야. 약간 난 그런 까라라고 생각을 했어. 나는 이걸 어떻게 보면 NG인데 잘 살려서 가셨고, 저거를 자유연기를 한다. 그러면 도저히 그 삐끗은 못 살리게 되는 거야. 그냥 대사로서 손가락 혓바닥 자르고 하는 걸 하겠는데 그 삐끗하면서 그 맛은. 그거 좀 아직까지도 검색어에 있더라. 짝패 사우나 킬러 검색어에 있어. 그 정도로 임팩트가 컸다는 거지. 다시 한번 후반에 이범수가 태수한테 그래 사우나 가자. 그래 또 나오시잖아. 또 여기 나오잖아. 쓱 닦고 청소하시는 김기천 배우님이 나오는 것도 반가웠는데 칼 갈 때도 풍진세상 부르고, 그게 거의 일제시대 무슨 그런 가요거든. 풍진세상이
되게 옛날 노래. 그런 노래 부르더니 삐끗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고도로 계산된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는 대본을 또 봤다? 중간중간에 대사 외에 애드립을 쳤어. 어떤 게 있지? 뭐 예를 들면 너무 시끄럽다. 혓바닥 자르는 게 낫겠다. 뭐 그런 대사. 여기 손가락 이거 그릴 때도 똑바로 못하고 삐끗! 이게 그러면 야 저분이 칼질을 하게 되면 이게 한 번에 쓱 못하고 아이고 빗나간대. 이렇게 아이고, 하고 이게 상처로 치면 되게 안 예쁘게 될 것 같고 다시는 봉합할 수 없게. 원체 이분은 그러니까 그의 전문가가 아니다. 나는 그렇구나. 투잡이구나. 투잡이어서 어쩐지. 너 오늘 바빠 따블 띄어 뭐 이런 것도 하잖아. 그래서 전문가는 아니야. 전문가는 아니야. 근데 더 잔인해. 일부러 삐뚤빼뚤하게 그래서 그 삐끗이 나는 너무 잘 살은 거야. 전문가 아니니까 삐끗 그게. 전문가면 여 하나 자르고 여 하나 자르고 그게 전문가잖아. 우리 조상구 더블 띠 없어? 그러면 이범수 배우의 애드립이네. 그러니까 둘이 이게 대사가 보면 짧아. 이런 게 감독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배우들의 앙상블이지. 감독 열어준 거잖아. 그리고 여기서 김기천 배우님이 이 사투리를 이렇게 하면서 이 킬러를 했는데 범죄의 재구성 보면 전라도인지 충청도인지 모를 사투리로 얼매가 이문식 배우가 차에 받쳐서 입원했고 경찰들이 왔어. 천호진 배우가 반장이고 김기천 배우가 얼매의 아빠야. 대사가 이거야. 아이고 반장님 어려운 때 어려운 일 하시느라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이게 대사인데 나는 거기서 미쳐버리는 빵 터진 거야? 랩의 라임처럼 너무 맛있잖아 대사가. 물론 최동훈 감독님이 원래 그렇게 쓰셨겠지만 너무 잘 살리는 거지. 엄주도 해보지 뭐. 저기 봐봐 그릴 때 봐봐. 어차피 다 잘라버릴 건데 아무래면 어때야? 청사장 정신적 지주. 더블 띄어 이것도 없어. 이게 대박이야. 더블 띄어. 이거 지금 이거. 봐봐 이제 가린다. 제목이 안 나요. 요 3번 요거. 조심해서 간단 말이야. 이거 앞뒤끝 안 하게 조심해서 가신단 말이야. 나온다. 이 씬은 봐야 된다 우리가. 보고 얘기하자.